작은 서점.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책 가운데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 첫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재를 합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축적해온 각자의 취향과 습관이 과연 어떻게 섞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비단 부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편집자의 방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편집자들을 모시겠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책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출판계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만나보는 시간, 편집자의 방. 편집자의 방 주인들 모십니다. 이분 손을 거친 책들은 소위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 출판계의 방시혁. 이현실 이야기장수 대표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비단결 같은 목소리의 소유자 출판계의 윤상, 그리고 무려 장관 표창을 받은 분입니다. 김진형 디플로 주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번째 방송이고 그 첫 번째 방송을 혹시 두 분이 들으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이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렇게 뭔가 진짜 마음 편했거든요. 어땠어요? 네. 방송 듣는데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왜요? 그 방송 시간 맞춰놓고 저 가족들하고 같이 들었는데 네. 저희 아이들이 네. 아빠 왜 그러냐고, 왜요? 목소리가 왜 그러냐고 저한테 일상적인 이 목소리와 이 방송할 때 목소리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주변에 그 동료분들은 혹시 안 들으셨어요? 그 출판계. 동료들 많이 들었고요. 아. 동료들이 이렇게 네. 항의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고. 왜 다들 이렇게 항의를 하십니까? 도대체 지극정성으로 방송을 도대체 만들어서 이 내보내는. 윤상의 목소리는 어딨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고.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거는 제가 예전에 같이 일했던 그 동료들한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런 방송 생겨서 너무 기쁘다, 즐겁다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 방송 축하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네.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서 편집자들 이렇게 저녁에 만나서 네. 같이 밥을 먹고 술을 조금 마시고 이 방송에 대한 얘기도 막 하고 연실 대표에 대한 막 우리 뒷담화도 좀 하고 막 그런 자리를 네. 가졌습니다. 저는. 네. 네. 나와주시는 게 너무 고맙거든요. 이 바쁘신 두 분이 이 정말 이 초라한 스튜디오에 이렇게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니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뭐 워낙 방송을 좀 하셨기 때문에. 네. 저도 근데 이렇게 거듭 한 프로에 나오는 거는 처음이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줬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저희가 소개했던 책의 작가님들, 이슬아 작가님, 하은빈 작가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네요. 네. 이 책을 같이 만드는 동료들이 이 책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상찬을 하고 또 같이 얘기 나누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저는 이 아나운서님을 낭독의 발견 때부터 정말 좋아했었는데. 낭독의 발견 보셨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얘기 나누는 시간이 네. 또 굉장히 소중합니다. 첫날에 왜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오늘에서 이렇게. 얘기를. 긴장했거든요, 저는, 첫날에. 저 아나운서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보고 계시길래 잘 모르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책의 어머니 아버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1분 1초를 다투면서 생활하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한 게, 항상 두 분 우리 프로그램 작가분께서
연락을 하시면 우리 이현실 편집자님은 항상 이동 중이시고 택시입니다. 어디 가는 길입니다. 우리 또 김진영 편집자님은 회의 중입니다. 바쁘세요. 요즘 어떤 자식을 또 키우고 계시길래 요즘 만들고 있는 책 좀 소개 받아볼까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책을 네.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나왔던 책이 있고 다음 달에 나올 책이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책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요. 동시에. 네. 동시에 돌아가고 그중에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6월에 내려고 준비 중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음악 하시는 분이시고요. 저자로 작가로 좋아했던 게 아니라 그냥 노래하시는 분, 노래를 만들고 네. 음악 하시는 분으로 제가 굉장히 되게 사모해왔던 오. 분의 책을 이제 저희가 만들고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가 되고 팬심으로 온 거를 막 보다가 정신을 막 차립니다. 네. 아, 이러면 안 되지. 어. 편집자의 눈으로 날카롭게 봐야 되는데 자꾸만 이 팬심이 들어가서 굉장히 힘겨워하는 책이 네.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네, 6월에 나온다고요? 나중에.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네. 또 우리 이현실 대표님은 지금 어떤 책 네, 만들고 저는 계세요? 안 그래도 여기도 지금 파주 출판도시에서 여기까지 택시를 타고 온 참이었는데요. 택시 타고 오셨어요? 네. 택시비가 엄청 나올 텐데. 저는 예전에는 택시비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네. 요새는 싼 것 같아요. 택시 안에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고 아, 이 시간을 긍정적인- 산다는 느낌이 드니까 세상에. 저는 비싸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새 제가 두 권의 책이 이제 갓 동시에 나온 참인데요. 네. 제목이 24세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책하고 40세 정신과 영수증이라는 책이에요. 정신이라는 작가가 영수증 위에 삶을 기록하는 얘기예요. 아, 네네. 네. 근데 또 그 영수증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사주고 싶고 또 뭔가를 먹이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펼쳐지는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나 즐겁게 만들어서 이 책을 알릴 생각에 요새 또 신나게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네. 사실 두 분 입장에서는 이 시간에 본인들이 그렇게 진짜 애지중지 키운 그런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고 싶을 텐데 저희가 이제 좀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항상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또 이렇게 뭐 본인들의 책을 소개하는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준비해 오셨어요? 네, 제가 준비한 책은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책입니다. 네, 오늘은 저랑 김진영 편집장님이 책에 대한 책을 동시에 들고 와보자라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이 책에 대한 책 중에서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목이 좀 독특한데 이 어떤 작가 부부가 있어요. 이 책의 작가는 그 아내인데요. 5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서 그 사이에도 서재는 각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근데 5년 후에 이제 아이도 낳고 이러면서 장서 합병을 결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을 합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잘 살아왔는데 이제 책을 합치고 버리고 고르고 이런 과정에서 이혼을 떠올린 만큼 서로의 취향이 얼마나 다르고 또 각각 갖고 있는 책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에세이도 담겨 있고요. 이 작가이자 편집자님이 앤 패디먼 편집자님이 책을 이렇게 사랑해 오면서 겪었던 많은 재밌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책에 관한 책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 우리 이현실 편집자님의 추천책이고요. 김진영 편집자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저는 비비언 고닉이라는 작가가 쓴 네. 끝나지 않은 일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비비언 고닉이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최근에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영미권 문학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들의 작가로 불리던 사람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80대 중반에 쓴 책이에요. 가장 최근에 쓴 책이고. 80대 중반이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나이를 헤아려 보니 한 85세 정도에 쓰신 책인데요. 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젊은 감각으로 굉장히 영민한 지성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쓰인 책이죠. 그러니까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쓴 책인데 이분이 다시 읽기에 관한 책입니다. 네. 책을 다시 읽는 거에 대한 어떤 맞습니다. 즐거움을 다루는 책. 끝나지 않은 일. 비비언 고닉의 책.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먼저 앤 패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을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는 그 한 문장으로 이 시간 문을 열어봤는데
재미있는 그 발상인 것 같아요. 서재를 뭐 어떻게 결혼시켜? 그러니까 책을 두 서재를 이렇게 합친다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 서로 책을 보관하는 방식 그리고 정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 부부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영국문학은 연대순으로 정리를 하고 네. 미국문학은 뭐 저자의 이름순으로 정리를 한다 이런 원칙을 갖고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근데 또 이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하드커버를 더 우선한다. 소프트커버보다는 하드커버를 보관을 한다. 네. 그리고 두 권 있는 책 중에서는 면지에 뭔가 서명이 써 있거나 기록이 담겨 있거나 이런 책을 남긴다. 이런 원칙들을 세워가면서 끝내는 서재도 이 두 부부들의 생활처럼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이 서재 결혼시키기가 원제는 이게 아니라면서요. 네, 원제가 엑슬리블리스라는 제목인데요. 이게 뭐냐면 장서표라는 것이에요. 장서표? 네, 이 장서표는 요새는 조금 우리나라 독자들한테는 좀 낯설 텐데요. 네.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표지를 책 안에 넣는 거예요. 어떤 표식을 넣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이 서재 결혼시키기 표지를 보면은 책 탑 위에 어떤 여성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도장으로 만들기도 하고 별도의 어떤 책갈피처럼 만들어서 책 뒷면에 이렇게 꽂아두기도 하거든요. 그것을 네네. 장서표라고 하는데 네. 원제는 그 장서표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편집자가 아무래도 저처럼 네. 이 서재를 결혼시키는 그 에피소드에 꽂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새 제목을 만든 것인데 저는 한국어판 제목이 더 재밌지 않나 네.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원제목이 뭐라 그랬죠? 리브리스. 그게 네. 뭐 라틴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네. 좀 안 다가오는데 네. 서재 결혼시키기는 뭔가 좀 제목에서 확 끌리는 게 있어요. 뭐지? 하면서 우선 맞아요. 의문을 갖게 되니까. 네. 근데 그 책 뒷표지를 보면 우리는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책을 읽는 재미, 거기에서 얻어지는 삶의 기쁨, 책에 중독되어 사는 즐거움을 공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책에 중독이 된다. 아마 두 분은 뭐 일종의 책 중독자라고 봐도 되겠죠. 좋은 의미에서. 그렇죠? 뭐 일종의 중독된 분들로서 책이 주는 즐거움, 혹은 그 즐거움을 좀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편집자들은 분명히 책 중독자들일 텐데요. 엄청난 중독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책 중독자들을 찾아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책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점심시간에도 편집자들도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마치 요새 폭삭 속았수다 얘기를 모두가 하듯이 모두가 한 권의 책을 얘기하면 모두가 나 그거 봤어. 그거 그러게요. 내 생각은 어때? 네 생각은 어때라고 대화할 수 있는 큰 책이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그걸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책의 즐거움은 저는 결국 나 밖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과정 같아요. 내 삶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삶이 저기 어딘가에 있고 그것이 또 나와 연결되어 있기도 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서재 결혼시키기에서도 이 작가가 아주 다방면으로 타인의 삶을 책으로 탐사해 나가는 얘기가 펼쳐집니다. 네. 혹시 뭐 책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 이렇게까지 해봤다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네. 제 침대가 인쇄소에서 네. 책이 갓 나오면 책을 올려두는 팔레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저는 처음에 인쇄소 갔을 때 책이 갓 나와서 그 팔레트 위에 얹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집에 침대를 제가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팔레트, 나무 팔레트로 짜서 거기 누워서 매일 자거든요. 진짜. 중독이네요. 그 모습이 막 상상이 가요. 네, 세상에 하나뿐인 침대인데 제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침대입니다. 네, 혹시 우리 김지현 편집자님은 어떤? 저는 저 정도의 중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저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책 가운데 네. 굉장히 좋아하는 책들이 몇 권 있는데요. 네. 그런 책을 만들 때 이런 감리를 갑니다. 인쇄 감리를 가면은 표지를 찍잖아요. 표지나 본문을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재단이 된 상태가 아니라 큰 전지 형태의 종이에 여러 가지 표지가 막 찍혀 있거든요. 네. 그럼 저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집에 몇몇 액자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책은 재단이 되지 아니한 네. 이제 표지인데,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액자에 넣어놓고 예, 간직을 하죠. 그거 제가 너무 좋아했던 책이기 때문에 네. 그 만드는 과정이 저는 너무너무 기억하고 싶고 완성품이 아니라 네. 그 만드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간직하고 싶어서 그런 네. 식으로 좀 보관을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저도 예전에 그 낭독의 발견이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뭐 다독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약간 지적 허영심은 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한테 읽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만 권의 책을 읽고 뭐 만리를 여행하라 그랬다는 말에 이제 거기에 꽂혀서 만 권의 책을 뭘 태야 하고 저희 신혼집부터 아기가 이제 한 저학년 때까지 계속 책을 사서 집주위를 다 둘러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처음에는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집에 오는 손님들마다 이게 뭐니 발에 걸린다. 그리고 애가 이제 기어다니면서 자꾸 책에다가 이제 뭐 뽑고 뭐 어질러피고 부모님이 이제 올 때마다 뭐라 그래서 한 번 또 이제 그 전세 기간이 다 돼서 이사 갈 때 싹 그걸 버렸던 아픈 기억이 있거든요. 참 책을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한 번에 정말 뭐 일의 주저함도 없이 다 그 중고로 다 팔아버렸었어요. 이 정도는 뭐 중독은 아니지만 되게 어떻게 남자친구 한 번에 단칼에 헤어지듯이 좀 그래버렸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약간 좀 마음에 죄책감 같이 있어요. 특히 뭐 어떤 죄책감이 있냐면 여기 이제 그 책에 대한 그 면지에 그 사인 받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책에도요. 네. 저도 이제 보니까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작가들한테 사인을 받는 책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뭐 최원정 아나운서에게 하면서 뭐 오늘 즐거운 뭐. 근데 제가 그 책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건 정말 제가 평생 안 읽을 것 같고 정말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거만 이렇게 이렇게 오려가지고 그건 제가 간직하고 책을 팔았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정말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근데 네. 그걸 자르시는 건 되게 매너 있는. 그거는 왠지 제가 버리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작가님들 중에는 중고 책방에 나와 있는 본인 책을 사들이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다고 합니다. 저는 헌책방을 지금도 자주 가고 예. 시간 날 때마다 가는데 꽤 많습니다. 그 사인본 있고 심지어 신촌에 있는 모 헌책방에 가면은 네. 콜렉션을 해놓으셨죠. 작가들의 서명이 들어간 그게 거를 따로 있어요. 한쪽에다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놓으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이름이 박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이름만 있으면 괜찮아요. 또 아나운서까지 하면 사람들이 찾아보면 딱 알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 책을 제가 얘기하면서 아니 혹시 편집자님들은 갖고 있는 좀 귀한 작가 서명책이 있나요? 저는 네. 아끼는 서명본으로는 김훈 작가님의 책이 있는데요. 네. 김훈 작가님의 책을 제가 만들기도 했지만 그 김훈 작가님이 컴퓨터를 지금까지 안 쓰시거든요. 네, 이메일도 없으시고. 손으로 쓰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유필로 쓰신 서명본이 너무 귀해요. 네, 그리고 그 작업실에 제가 놀러 갔을 때 사인을 받고 몰래 몽당 연필을 하나 훔쳐온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뭐 거의 저 고백하는 날이거든요. 아니 저는 김은 선생님 그 이제 서재에 가서 네. 같이 하루 종일 이제 방송 인터뷰 때문에 그 인터뷰도 하고 뭐 같이 자전거도 타고 뭐 그랬던 게 근데 진짜 그 책상에 그 연필 깎은 거부터 시작해서 몽땅 연필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 충동이 있었어요. 그 하나 좀 집어오면 어떨까. 네. 혹시 우리 김재현 편집자님은 귀한 그런 사인 서명책이 저도 있나요? 되게 아끼는 책이 있는데 그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자분이 브라이언 에어인데 네.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분이 딱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저도 오셨으니까 사인을 받으려고 딱 네. 했더니 그분이 가방에서 막 꺼내시면서 한국어판을 꺼내시면서 저한테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해외 저자한테 보내는 이제 저자 증정본을 보내드렸던 것을 받으셨는데 거기다가 저한테 보내는 편지를 손글씨로 와. 써가지고 네. 이 펼침면으로 가득 손글씨 가득 되는 버전으로 써오셔가지고 저를 주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좀 악필이시거든요. 근데 문체는 해독이 되지 않아갖고
제가 해독이 되지 않은 것 같고 주로 이제 메일 소통할 때는 브라이언 헤어 말고 그 부부이신데 버네사 우주라는 작가님이 계신데 이분하고 소통을 하니까 이분한테 제가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십시오. 아, 라고 네. 했더니 해독이 안 됩니다. 부인이 네. 보시더니 네. 이거는 저도 불가능합니다. 그 아직까지 그 안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어떤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필체로 쓰여져 있는 예. 이 책이 있어서 어, 다음에 꼭 한국에 오시면 꼭 여쭤봐야 되겠다. 본인도 못 알아본다 그러면 어떡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게 책이네요. 국내 저자의 사인본을 받는 일은 되게 흔하지만 네. 제가 만들었던 외국 저자의 책이 한국판의 편집자를 애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오셨다는 네. 게 저는 굉장한 감동이었죠. 네. 자, 이제 좀 책 얘기로 다시 넘어가서. 근데 그래서 이제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재를 같이 쓰기로 했어요. 근데 그 과정에 어쩜 이렇게 나랑 취향이 달라 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 서재가 합쳐지는 건가요? 결혼이 성사가 되나요? 네, 결혼이 성사가 됩니다. 많은 책들을 버리면서 성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그 책을 정리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지만 결국은 하나의 서재를 만들어 가는데, 사실은 저희 출판사 내에서도 참 자리를 옮기거나 이사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같은 책이 계속 발견이 되고 누구 책을 남길 것이냐, 어떤 책을 남길 것이냐라는 그 갈등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결국은 그 남은 책들이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책들이어서 그 남기는 책들에서 또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 네. 아니, 지금 이 책 속에서 조금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실 문장이 있으면 낭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서재 결혼시키기 앤 패디먼의 책 중에서 우리 이현실 대표님이 마음에 들었던 문장 들어볼까요? 윌리엄 쿤슬러는 내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만 해도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늘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 4년의 기간 동안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읽기를 배우고 남편과 나는 40줄에 들어서고 어머니는 80이 되고 아버지는 90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책들은 우리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인쇄된 책들조차도 여전히 나이를 잊고 산다. 책들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써나간다. 책들이 우리 서가에, 또 창틀에, 소파 밑에, 냉장고 위에 쌓이면서 그 한 권 한 권이 우리 삶의 이야기의 한 장을 구성하게 된다.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 네. 엠페디먼의 서재 결혼시키기 서문인데요. 네. 저는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쌓여있는 책들 한 권 한 권이 우리 삶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어떻게 그렇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물음이 참 좋은데요. 저도 사실 제 소개를 할 때 그 어떤 말보다도 네. 제가 만든 책, 제가 좋아하는 책으로 소개하고 싶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읽은 책이 우리가 된다는 얘기가 참 좋습니다. 네. 아니, 이 작가 자체가 굉장히 글 쓰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자란 사람이라면서요. 그 엄마 아빠가 좀 남달리 또 책과 관련 있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소개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온 가족들이 책을 좋아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책의 서두도 참 좋아하는데 아마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걸어가면서 책을 읽어보신 경험들 있으신가요? 저도 참 어렸을 때 네. 걸으면서 걸으면서 신호등 앞에서 책 읽고 이래서 엄마 아빠한테 막 혼났던 기억들이 있는데 걸어가면서는 주로 핸드폰을 보지 않나요, 우리는? 네.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언제나 항상 온몸에 책이 붙어 있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꺼내든지 간에 어떤 책과 작가가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책과 함께 살아온 그 연대기와 역사가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자라오면서 부모님이 책과 굉장히 뭐 가깝게 지내는 일을 하시거나 뭐 지금 어머니는 또 뭐 종군 기자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책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아이에게 책 읽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굉장히 노력했는데 이게 다 적용되는 경우는 아닌가 봐요. 우리 애는 책을 읽지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노력했는데 전혀 읽지 않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뭐 이거 개별 좀 상담을 해야 될 문제고.
네. 아무튼 책 속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구절을 이렇게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실 얘기가 있을까요? 우리 김지현 편집자. 저도 사실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 네. 재밌는 거는 저와 제 아내가 이제 결혼할 때도 아마 다 비슷할 텐데요. 네. 각자 갖고 있는 책들이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서재를 합치다 보면은 이게 똑같은 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책들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 네. 저와 저희 아내는 합의를 했죠. 아, 이거 선물하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하자. 여기까지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만 네. 누구의 책을 선물할 것이냐 가지고 막 싸웠던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책이라는 것이 손때가 묻고 네네네. 밑줄 치어놓은 부분도 다르고 네. 그러니 이게 막 처음에는 되게 좋게 막 예. 아름답게 네. 중복되는 책을 선물하자 이렇게 해놓고서 서로 그럴 수 없어. 내 네. 책이 아니야. 자기 책을 선물하자. 이러면서 막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 서재 결혼시키기 이 책을 이제 제 나이쯤 이제 보면 한 번쯤 내 집에 있는 서재를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내 서재에 대한 좀 애정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네. 여기서 이 저자가 책을 정리하는 방식 중에 제가 따라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네. 뭐냐면 친구나 친척이 준 책, 그리고 그 앞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담겨있는 책은 따로 빼놓는 것인데 이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한 군데 모아두니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아. 네. 나에게 준 책을 모아놓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놓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네. 이래서 저도 나한테 선물을 해준 가까운 사람들의 책을 네. 모아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에 내 서재에 들어가서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또 책을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뒤적여 보느냐에 따라서 진짜 나의 그 인생의 모든 그 역경들 뭐 등등이 과거들이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의 서재에도 사실은 그런 주마등 같은 기억이 스쳐가는 네. 코너가 하나 있는데 네. 저는 중세를 찍지 못한 책을 한 군데 모았어요. 어떻게 편집자는 또 이런 게 있군요. 그래서 항상 미안해 하면서 내가 뭐를 다시 했으면 이 책을 중세를 찍을 수 있었을까를 진짜로요? 생각합니다. 어머, 혹시 저희 김지은 편집자님 저는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제가 만들고 싶었는데 네. 제가 만들지 못했던 다른 편집자의 책을 모아두는 코너가 있습니다. 다들 야 이게 또 남다르네요. 저라면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근데 그 중에는 엄청 잘된 책이 있고 되게 안 된 책이 있잖아요. 잘된 책은 내가 안 만들길 잘했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네. 책은 내가 좀 더 잘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한 번쯤 오늘 주무시기 전에 내 서재를 둘러보면서 나와 함께했던 추억이 있는 책들 한번 이렇게 먼지도 좀 털고 분류도 좀 새로 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현실 편집자님의 신청곡 어떤 곡 들고 오셨어요? 저는 최백호 선생님의 책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최백호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면 책장 넘기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래된 책장을 넘기는 것 같은 정말 깊고 좋은 목소리를 내시잖아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부르신 책이라는 노래를 제가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이 참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책은 아주 작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을 바꾸거나 뭔가 즉각적으로 큰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작은 변화들을 일으키는 게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래 가사에 책을 읽으면 머리카락 몇 올이 돋아나는 것 같아. 아주 큰 무엇은 아니고 딱 그만큼만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책의 작은 아름다움을 담은 노래가 바로 이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볼까요? 자, 최백호 선생님의 책까지 이렇게 듣고 오니까 가슴이 굉장히 뭔가 묵직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최백호 선생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노래 굉장히 좋은데요. 네, 좋네요, 진짜. 자, 이번에는 김진영 편집자님의 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는 일. 이건 나름 좀 최근에 출간된 책이에요. 네, 정확히 1년 전에 네. 출간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굉장히 85세? 84세? 네. 네, 좀 노년에 그렇게 출판된 책인데 우리가 좀 늦게 받은 책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네. 비병권익 선생님의 네, 책은 네. 비교적 최근에 번역이 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이 비비안 고닉을 흔히 우리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지만 작가들의 작가. 아, 그런가요? 네. 작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작가. 오. 이렇게 불리는 작가이고요. 그런데 일반 대중독자들은 잘 몰랐던 네. 작가일 거예요. 그 사실은 저도 비비안 고닉의 책을 내고 싶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네. 제가 내고 싶었던 책입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나온 걸까요? 근데 왜 그동안 주목을 못 받은 작가일까요? 네. 아무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러니까 네. 작가들의 작가이지만 네. 대중들은 모르고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되는 책이고 그리고 이분이 주로 문학 비평 또는 이제 페미니즘을 기반한 책들이 주로 나오는데 네. 이런 책들의 판매 사이즈가 또는 네. 판매 소구력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고민들, 아마 많은 편집자들도 이분의 책을 내고 싶었을 텐데, 실제로는 그게 성사되지 않았고,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저도 내고 싶었던 저자이고, 제가 기획 노트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만들고 싶은 책을 이제 메모하는 노트가 있는데, 제가 여기 방송 나오기 전에 막 찾아봤더니, 이 비비안 고닉의 책을 적어둔 게 2010년이더라고요. 꽤 오래됐네요. 2010년에 제가 오늘 가져온 책은 비비안 고닉 선집의 세 번째 책, 마지막 네, 책인데, 네, 네. 비비안 고닉이 아마 우리나라에 소개된 첫 번째 책이 사나운 애착 같아요. 사나운 애착. 네, 사나운 애착이라는 책인데 제가 그 사나운 애착이라는 책을 2010년도에 제가 적어놓고 네. 이 책을 내고 싶다고 제가 막 어떻게 포장을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던 노트가 있던 게 새삼스럽게. 그러면 이제 그 정도의 애정과 계획이 있으셨으면 얼른 책으로 출간을 하셨어야 되는데 출판사 대표를 설득을 못 시킨 건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이고. 기획회의에 올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네. 다들 시큰둥하신 거죠. 네. 마케팅팀에서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도 진짜로, 하고 네. 뭐 사장님은 고민 좀 해보자 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몇 번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내고 싶은 책이지만 내지 못했고 그런데 그랑아리 출판사에서 이 책이 딱 나왔을 때 네. 굉장히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독자로서는 너무너무 기뻤고 네. 편집자로서는 땅을 쳤죠. 글쎄 그런 느낌이 그리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잘 됐어요. 책이. 아이고. 네. 굉장히 책이 잘 됐고 네. 요 시리즈가 굉장히 잘 되는 바람에 비비안 고닉의 책들이 지금 막 나왔습니다. 여러 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고 네. 그 책들이 다 괜찮은 반응을 다 이끌어냈어요. 아까 그 2010년에 출간하고 싶어서 적어뒀다는 책이 사나운 애착이었는데 그 책도 출간이 됐죠? 됐습니다. 그 책도 잘 됐나요? 그 책이 제일 잘 어머 됐습니다. 어떡해. 그 대표님 찾아가서 항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럴까요? 아니 네. 지금 연락이 이전 대표님이시라 이전 직장의 대표님이시라.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85세의 그 작가가 쓴 글이라면 어떤 그 자기 작가로서의 인생을 뭐 회고하는 그런 성격일까요?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85세, 84세, 85세 요 즈음에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의 이제 책머리에 보면은 이제 작가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를 이 책에는 10편의 산문이 들어 있습니다. 네. 비비안 고닉이 쓴 10편의 산문이 들어 있고 그중에 어떠한 산문들은 이전에 자기가 썼던 책에서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산문은 새로 썼지만 어떤 산문은 이전에 있었던 글을 다시 가져와서 고쳐 썼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년 시절에 20대 읽었던 책, 40대 읽었던 책, 이 책들을 다시 소환을 해서 이 책들을 다시 읽어 나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다시 읽다 보면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 네. 전에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깨닫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대 시절에 만약에 그 책을 읽었다면 그 책을 읽던 나의 20대를 다시 소환해 오는 거기도 해요.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 80대 중반의 할머니신데 네. 이분은 이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자기의 성장에 대한 엄청난 갈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어떠어떠한 생각을 하고 싶어.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듬뿍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네. 다시 읽기, 그러니까 재독을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굉장히 그 읽는 책도 다 안 읽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읽었던 책을 또 읽는다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재독을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내가 20대 때 읽었던 책을 정말 먼 미래에 다시 읽으면 또 느낌이 다르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좀 다 있으신 건가요? 네, 저는 많이 하세요? 재독을요? 제독하는 책이 있어요. 제독하는 책이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2번, 3번씩 가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네. 책도 저는 3번째 읽은 것 같아요. 세 이번에. 번째요? 네. 네. 아니, 이현실 대표님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저도 약간 그렇게 2번 이상씩 읽은 책이 있으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 다들 책은 그러시구나. 그렇게 네. 되는데요. 저는 사실 박경리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네. 좋아해서요. 제가 토지를 3번 읽었어요. 네, 네. 그리고 토지를. 네, 제가 토지를 정말 좋아하고 박경리 선생님이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쳐서 토지도 많이 읽었고 네네. 좋은 작가들의 책은 곱씹을 때마다 또 느낌이 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내공이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군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 권의 책도 겨우 읽고 그 읽은 걸 토대로 그 막 되게 대단한 나의 어떤 경력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 번 읽으면 느낌이 다르구나. 근데 예전에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20대를 지금 다 소환하면 저는 약간 이불킥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때 읽었던 느낌이랑 너무 다르고 그때는 내가 정말 너무 형편없었구나. 이 책에 대한 이해도가 이렇게 낮았구나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것 같은데 그런 제독에는 그런 좀 부작용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을 것 그게 같아요. 부작용일 수도 있고요. 네. 부작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 책을 보면은 비비안 코닉도 자신이 20대 때 어떤 책을 보면서 네. 예를 들면 듀라스의 연인이라는 책을 보면서 네. 성에 엄청나게 몰입했던 모습을 이제 고백하면서 네. 근데 다시 읽어보니 네. 이 책은 그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고백을 해요, 본인이? 본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되게 그 이야기를 굉장히 고급스럽게 고백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네. 그런 경험들이 다 있고 근데 이 책의 굉장한 유익은 뭐냐면은 80대의 할머니가 네. 자신의 20대를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20대의 치기 어린 그 책 읽기마저도 이걸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나의 어떤 그런 성장기를 책을 통해서 반추해보고 그걸 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걸 또 다른 어떤 성장의 그렇습니다. 동력으로 삼는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그 내공의 소유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긴 김선형 역자라고 돼 있는데 네. 이분을 주목하라고 네. 하셨어요. 어떤 의미죠? 어떤 분이시길래? 네, 김선영 선생님 방송 듣고 계시면 좋겠는데 듣고 계시죠? 그러니까 네. 편집자들은 네. 김선영 선생님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번역자로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번역자이시고 일반 독자들께서는 일단 역자에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일단 김선영 선생님이 번역하신 책이라면은 따라 읽으셔도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번역하신 책들을 따라 읽으시기만 해도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다운 독서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번역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글을 너무너무 잘 쓰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비비안 고닉 같은 저자가 누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비비안 고닉이 사실은 문학 비평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 비평가로 먼저 삶을 시작했는데 사나운 애착이라는 책이 출간되고 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가가 돼요. 네. 회고록을 쓰면서. 근데 그 회고록이 보통의 회고록과 전혀 달랐고 뭐 1인칭 저널리즘이라는 이런 독보적인 장르를 만들면서 굉장히 이제 대표적인 회고록 문학의 전형을 보여준 작가로 평가받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쓰신 나이가 5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뒤늦게 독자들에게 발견되어진 작가시고 네. 그럼 저는 이제 편집자로서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에 비비안 고닉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막 하는데요. 네. 저는 김선영 선생님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네. 번역도 잘하시고 문학을 전공을 하셨고 네. 글도 잘 쓰시고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리세요. 네. 그러니까 그림도 잘 그리시는데 2, 3년 전에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당신이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전시회를 하셨는데
그 전시회가 나를 통과한 여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번역해 오셨던 여자 작가들의 얼굴을 초상을 그리시는 이런 전시를 하셨고, 그러니까 저는 이 비비안 고닉의 글을 보면서 비비안 고닉 같은 작가들이 네. 우리 편집자들이 많이 발굴해냈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뭐 발굴할 뻔했으나 네,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못하신 우리. 그렇죠. 네. 네. 그 개인적인 스토리도 있고, 지금 비비안 고닉이라는 작가가 작가들이 사랑하는 작가인데, 거기에 김선영이라는 걸출한 또 역자가 콜라보돼서 진짜 오늘 그 추천하는 책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혹시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좀 공유하고 싶은 부분 같이 좀 낭독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네. 저는 사실은 이 책의 맨 마지막 산문, 네.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서 가능하다면 이 산문을 다 읽어드리고 싶으나 네. 그런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산문에는 책을 소개하지 않고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서재에서 고닉이 서재에서 어떤 책을 찾다가 어떤 책을 딱 찾았는데 그 책이 1970년에 나온 문고판 책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꺼운 책. 근데 굉장히 오래된 책이었기 때문에 이 고닉이 이 책을 들고 읽자마자 책이 이게 막 부스러진 거죠. 오래된 책이니까. 네. 그리고 이 책이 아마 이 사철양장의 제본이 아니기 때문에 본드로 붙인 제본이었을 것 같고, 이 책이 막 이게 흩날린 거예요. 그 책이 다 쏟아진 거죠, 밑으로. 네. 그러면서 고닉 할머니께서, 이 상상을 해보면 84세 5세 된 할머니께서 쏟아진 책장을 막 줍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봅니다. 이렇게 자기가 밑줄 친 부분, 제가 메모해 놓은 부분.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바보 같으니, 이런 데다 밑줄을 치다니. 정말 좋은 부분에는 밑줄을 치지 않았어. 막 이런 얘기를 스스로 막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 이 본문이 있습니다. 네. 정말이지 어떻게 그랬을까. 나는 내가 표식을 남겨둔 페이지들을 이리저리 읽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다 고대의 파편들을 놓고 머리를 싸맨 채 어떤 배치로 놓아야 토출할 가치가 있는 도면이 나올까 고민하는 고고학자처럼 그것들을 조각조각 짜 맞추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그걸 읽던 내 젊은 날의 자아가 꽤 또렷하게 눈에 들어왔고, 나는 이 훌륭한 책이 끌어낸 단상들이 그렇게나 초보적이었다는데 아연 질색했다. 여백 전체에 완전 올소라고 도배를 해둔 거나 마찬가지였다. 책장들을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고 앉은 나는 그 책을 새로 읽기 시작했고, 지금 보니 표시할 만하다고 느껴지는 문장과 대목에 다른 색 펜으로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쳤다. 그리고 책을 두꺼운 고무밴드로 묶어 고정한 다음 오랜 세월 그 책이 차지하고 있던 책장 한 자리에 도로 꽂았다. 오래오래 살다가 언젠가 손에 또 다른 색 펜을 들고 그 책을 다시 읽을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네. 이 할머니께서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오래오래 살아야 되겠다. 다시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다시 읽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네. 오래오래 살아셔갖고 다시 읽을 때면 또 새로운 부분을 발견하겠지. 네. 그러면서 이 책에 나오는 문장이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이 책이 나한테 하고자 했던 이야기를 정말 다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정말 진정한 애서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책은 우리 이현실 대표님도 꼭 소개해주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네. 네. 김진영 편집장님이 책의 마지막 부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이 책의 서두에도 정말 잊지 못할 문장이 있습니다. 그 책들이 얼마나 훌륭한 동행이 되어주었던지. 아니, 책은 다 그렇다. 그 무엇도 책에는 비길 수 없다. 문학작품에는 일관성을 갈구하는 열망과 어설프고 미숙한 것들의 형태를 부여하려는 비상한 시도가 각인되어 있어 우리는 거기서 평화와 흥분, 안온과 위로를 얻는다. 무엇보다 독서는 머릿속 가득한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며 순수하고 온전한 안식을 허한다. 이따금 책 읽기만이 내게 살아갈 용기를 준다는 생각이 든다.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 네, 저도 책 읽기만이 내게 살아갈 용기를 준다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네. 아니, 오늘 책
책에 관한 책 이렇게 두 권을 소개받으면서 작은 서점 이 프로그램을 그래도 듣는 분들이라면 책을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좋아하는 분들이 이 라디오 앞에 모일 것 같거든요. 책에 대한 나의 애정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너무 좋은 두 권의 책 소개를 받았습니다. 아, 오늘 가시기 전에 신청곡 하나를 좀, 던져놓고 가시죠. 우리 김지현 네. 편집장님은 어떤 곡 좀 이어서 감상해 볼까요? 제가 골라온 노래는 박지윤의 4월 16일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그러니까 4월이 아직 남았잖아요, 우리. 4월에 가기 전에 이 노래를 꼭 듣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흔히 4월을 잔인한 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4월이 될 때마다 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려운 것, 비극이나 참사나 이런 것들을 거듭 다시 읽었으면 좋겠다, 읽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골라왔습니다. 네. 이 박지윤 이 노래는 사실 2014년 훨씬 전에 나온 맞습니다. 노래인데 네. 이 가사 내용이 우연찮게 참 많이 겹치잖아요. 그날의 4월 16일. 저는 그래서 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우리 두 분간 인사를 나누도록 하고 이 시간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현실 이야기 장수 대표 김진영 디플로 주간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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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박지훈의 4월 16일 띄워드리면서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